최근 비트코인 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의외의 이름 하나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바로 제프리 앱스타인입니다. 문서 공개 이후 비트코인 가격 조정이 겹치자 시장에서는 이게 진짜 악재냐 아니면 심리 자극이냐를 두고 해석이 갈렸습니다. 오늘은 이 논란을 팩트 기준으로 정리하고 왜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는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확인된 사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앱스타인 관련 자료를 추가 공개했다는 흐름은 공식 발표와 주요 보도에서 확인됩니다. 공개된 문서에는 과거의 자금 자산 관련 자료, 이메일 기록 등 관계와 접점을 보여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번 공개는 비트코인 프로토콜이 깨졌다거나 네트워크가 해킹됐다는 식의 기술적 붕괴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시장에 던져진 건 시스템 결함이 아니라 서사에 가깝습니다. 이번 이슈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가장 많이 언급한 건 앱스타인이 2014년 코인베이스 초기 투자 라운드에 관여한 정황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약 300만 달러 규모로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팩트 분리가 필요합니다. 첫째, 코인베이스 투자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투자가 아닙니다. 기업 지분 투자 정황이 나온 것이지 비트코인의 합의 구조나 프로토콜, 네트워크 운영에 직접 손을 댔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둘째, 그 자금 규모만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돈으로 직접 움직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시장은 종종 규모보다 헤드라인으로 더 크게 움직입니다. 이번 케이스도 그쪽에 가깝습니다. 셋째, 중요한 정정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단순 재무적 투자라고 설명했다처럼 단정하기엔 현재 보도 흐름상 코인베이스는 논평을 제한 회피한 쪽으로 더 많이 정리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말은 이겁니다. 투자 정황은 회자됐지만 그 자체가 시스템 문제로 연결된다는 공식 확인은 없다. 그렇다면 기술적 리스크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왜 시장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했을까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당시 시장은 이미 민감했습니다. 현물 ETF 쪽에서 자금 흐름이 약해졌다는 해석이 나왔고 파생상품 시장에는 레버리지 포지션이 쌓여 있다가 변동성이 커지자 청산과 손절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기 쉬운 구간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확정적인 악재가 아니더라도 부정적인 서사 하나가 던져지면 변동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앱스타인이라는 이름은 금융시장에서 그 자체로 강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이슈는 팩트보다 이미지가 더 빨리 퍼졌고 시장 심리를 자극하는 소재로 소비된 겁니다. 여기서 오늘의 결론이 나옵니다. 이번 이슈 이후에도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와 주요 보도 범위에선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멈췄다거나 주요 거래 인프라가 붕괴했다거나 기관 상품 구조가 깨졌다는 식의 구조적 이상 신호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즉, 흔들린 건 시스템이 아니라 심리입니다. 시스템이 무너지면 회복이 아니라 붕괴로 갑니다. 하지만 심리 요인은 포지션이 정리되고 자금 흐름이 안정되면 생각보다 빨리 잦아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앱스타인이 비트코인 초기 개발이나 창시자와 연관됐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개 문서만으로는 그걸 직접 입증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확인 가능한 건 암호화폐 기업 투자 정황이 거론된다는 점, 일부 기관 인맥 네트워크와 접점이 있었다는 점 정도입니다. 그 이상은 추측의 영역입니다. 이번 하락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비트코인을 흔든 건 앱스타인 이슈 그 자체가 아니라 이미 약해진 시장 위에 얹힌 심리적 자극이었습니다. 시장이 약할 때는 이야기가 가격을 흔듭니다. 하지만 구조가 무너지지 않았다면 이야기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시장을 볼 때는 자극적인 이름보다 자금 흐름, 레버리지 상태, ETF 수급, 청산 데이터 같은 구조 지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코인 뉴스 코리아입니다. 감사합니다.